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저희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는 실습을 했었는데요. 이제 싱글 초이스냐 아니면 멀티플 초이스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번호만 넘겨지게 되면은 이제 싱글 초이스인지 멀티플 초이스인지에 따라서 그냥 바로 그래프가 그려지도록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만든 두 개의 함수가 있었어요. show count float by QNO 해서 Q1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값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show multiple choice by QNO 해서 일곱 번째 질문 Q7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문항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빈도수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실습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Q 멀티플 초이스 바이 QNO에 싱글 초이스 번호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운트 플롯에다가 멀티플 초이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싱글이냐 멀티플이냐에 상관없이 이제 함수를 통해서 show plot by QNO라는 함수를 만들까 해요. 그래서 if문을 하나 작성을 해주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주냐면요. QNO가 in question의 인덱스에 포함이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question의 인덱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questio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index 하게 되면은 이렇게 question의 인덱스 컬럼명들만 가져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컬럼명들 중에서 만약에 Q1이 있다 하게 되면은 이건 싱글 초이스죠. 근데 만약에 Q35번이 있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냥 Q35는 없고 35는 이제 다른 값들 멀티플 초이스에 해당되는 값들이 같이 붙어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퀘스천 인덱스에 그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값 Q6이라는 값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 값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count float by QNO를 여기 QNO를 이제 count float을 그려주도록 하고 else 그렇지 않다면 이제 multiple choice이기 때문에 show multiple choice by QNO를 이제 여기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QNO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여기 다음에 show plot by QNO로 이제 Q1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Q1이면은 네, 이렇게 빈도수 카운트 플롯으로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Q7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제 빈도수를 구해서 멀티플 초이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래프를 출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싱글 초이스냐 멀티플 초이스냐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타는데 이거를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자동으로 구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미리 좀 적어 놨는데요. 그 8번 문제가 싱글 초이스냐 멀티플 초이스냐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번호만 넣어 주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답변을 출력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8번 문항 보게 되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추천해 준다. 처음으로 배우는 언어를 추천해 준다면 어떤 언어를 추천을 해주겠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저도 이제 파이썬을 배워야 되냐, R을 배워야 하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파이썬을 추천을 해드리는 편인데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다음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값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Kaggle 사용자들도 대부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언어로 가장 추천을 하는 게 파이썬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9번째 질문은 이제 어떤 IDE 통합 개발 환경을 주로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 보게 되면 이제 주피터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파이참, RStudio 순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노트패드도 있고 서브라임 텍스트, 그
그 다음 매트랩, 빔 이맥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주피터하고 빔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이제 주피터 익스텐션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참에서도 주피터 익스텐션을 설치하셔서 이런 주피터 노트북 똑같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show plot by QNO. 그래서 그냥 QNO만 넘겨주게 되면은 알아서 빈도수를 구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10번 문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호스티드 노트북, 이제 호스팅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트북 어떤 걸 주로 사용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구글 콜라보레이토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호스트된 노트북이 바로 캐글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캐글 노트북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설문은 아무래도 이제 캐글 사용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캐글 노트북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응답을 했겠죠. 그 다음에 바인더, 주피터 허브,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랩 노트북,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 그 다음에 애저나 IBM 왓슨, 그 다음에 아마존 세일즈 메이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아마존 EMR과 같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 이제 질문 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에 가장 주로 사용하는 이제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이제 AWS, 애저, GCP 같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워크스테이션, 엔비디아의 GTX,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 질문, 이제 12번 질문, 보도록 할 텐데, 12번 질문은 이제, 특별히 이제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GPU, TPU, 그 다음에 other,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냥 따로 이제 스페셜라이즈드하게 사용하는 하드웨어는 없다라고 응답한 게 이제 두 번째의 빈도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U를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ensor Processing Unit, TPU를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 문항이에요. 이제 13번 문항인데요. 그래서 TPU 이제 구글 콜라보레이토리에서도 이제 TPU, Tensor Processing Unit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전혀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네요. 그래서 저는 구글 콜라보레이토리에서는 이 TPU를 조금 사용할 일이 있으면 자주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회에서 5회, 그 다음에 6회에서 25회, 25회 이상을 이제 사용했다. 라고 이제 응답을 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1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각화 도구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매플랄립, 시본, 플랄리, 그 다음에 지지플롯, 그 다음에 논, 그 다음에 샤이니, 보케, 그 다음에 지오플롤립, 디스리, 그 다음에 리플립 폴리움, 아더, 그 다음에 알테어 순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저도 주로 이 순으로 비주얼라이즈제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캐글 노트북 실습에서도 시본과 매플랄립을 통해서 실습을 하고 있고, 판다스를 통해서 시각화를 했지만 그 판다스를 통해서 시각화한 것도 내부에서는 매플랄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도 매플랄립을 사용하기 쉽게 추상화해 놓은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캐글 사용자들도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플롯리, 그 다음에 ggplot,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 이제 문법을 사용하는데, R 사용자들은 대부분 이제 ggplot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도 ggplot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9과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15번 질문도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몇 년이나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을 했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1년 미만이 가장 많고, 그래서 1년에서 2년 사이, 그 다음에 머신러닝 메소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한 게 그 다음 순이고, 2에서 3년, 그다음에 3, 4년, 5에서 10년, 그 다음에 20년 이상 사용했다라고 이제 응답한 유저도 꽤 많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16번 질문에 대해서 또 결과 빈도수를 보게 되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 주로 어떤 걸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이킷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텐서플로우, 케라스,
그 다음에 파이토치, XGBoost, LGBM, 캣부스트, 그 다음에 캐럿, 패스트 AI, 그 다음에 프로펫, 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 때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킨런하고 텐서플로우 케라스가 가장 많이 유저가 많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이킨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2.0에서는 거의 이제 케라스 API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 같은 경우에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리니어 or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회귀를 할 때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분류를 할 때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 같은 트리 계열의 모델,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스팅 계열, XGBoost라든지 Write2GBM, 그 다음에 베이지안 기법, 그 다음에 RNN으로 불리는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냥 덴스 뉴럴 네트워크, MLP 같은 기법, 그 다음에 버트라든지 GPT-3라든지 그 다음에 겐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들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줬는데, 네, 리니어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18번째 질문 보도록 할 텐데요. 18번째 질문 보게 되면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어떤 어떤 걸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라든지 에서는 뭐 VGG라든지 인셉션, 레스넷 같은 것들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퍼포스 이미지 비디오 툴 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메소드라든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전 메소드를 물어보는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 NLP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워드 임베딩하고 벡터와 할 때 이제 글로브라든지 패스트 그 텍스트 워드 투백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하고 벡터화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코더하고 디코더는 시퀀스 투 시퀀스라든지 이제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GPT-3 버트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로 응답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49명, 50명 미만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0,000명 이상, 그 다음에 1000명에서 10,000명 이하, 그 다음에 50명에서 한 250명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규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21번 문항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업에서 몇 명이 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 한두 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없다라는 이제 응답도 많고 20명 이상인 곳도 이제 꽤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2번 질문 보게 되면은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머신러닝 메소드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머신러닝 메소드를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응답을 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메소드 사용하지 않는다 가 그 다음 빈도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메소드를 이제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프로덕션에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머신러닝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이제 구축을 하는 중이다. 순으로 이제 응답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프로덕트에 적용을 하고 있는 응답수보다 실제로 그냥 탐색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용자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디시전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뭔가 분석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작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빈도수가 가장 높게 응답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새로운 분야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다. 라고 이제 다음으로 응답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운영하는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예, 순으로 이제 응답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다.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준 응답들의 이제 빈도수 순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4번 문항,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24번 문항은 조금 재밌게 볼 포인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번 문항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